세계 사람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인물열전. 박 대표님 오늘 누구 얘기를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처음으로 금융계 사람을 쪽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 달이었네요, 벌써. KB 하나은행이 이제 외환은행을 합병되고 나서 은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은행장이 3년임을 신청을 했고 실제 될 줄 알았는데 예. 금감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예. 브레이크를 걸어서 신임으로 된 지성규 이제 부행장이 이제 신임 행장으로 지금 낙점을 받은 상태고 아직 취임을 안 한 상태고, 그래서 그런 사건과 그 지성규 은행장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 행장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이제 금감원에서 걸은 거라고 그렇죠. 하신 건데 네.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 작년 3월에 일단 현 김정태 회장, 예.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이 3년임을 했는데 그때 금감원에서 브레이크를 싹 걸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그때도 금감원. 그렇죠. 예. 밀어붙였죠. 예. 밀어붙여서 김정태 회장이 회장 자리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작년에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은행들이 채용비리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뭐 예. 신한은행 2명 구속된 상태고 각 은행별로 예. 텐데 이광구 행장도 지금 이광구 그 행장도 때문에, 그때 예, 그랬죠. 잘렸죠. 근데 그때 이광구 행장하고 행장이 그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그 최흥식 최흥식 예. 원장도 같이 사실은 낙마가 됐어요. 음. 이 사건이 근데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함영주 행장이 3년임을 하나은행장으로 했더니 금감원에서 아니 그때 그 사건이 우리는 원전까지 날아갔는데 너희들은 회장 그대로 3년 하고 야 행장 또 하려고 이래 된 거지. 야 이 사건 아직 마무리도 안 됐어. 이 사건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고 너 이거 검찰에서 유죄 판결나면 행장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리스크하다. 그렇죠. 야 이거 네.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방식이 좀 야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주주자본주의 회사 나라에서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임무는 있지만 주주로서의 임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브레이크를 거는 과정에서 사회이사 3명을 다 단독 면담을 한 다음에 예. 이거 안 된다고 설득을 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데 금감원이 KB 하나의 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회사는 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공공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더라도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관치금융이 되면 안 되지만. 그렇죠. 물론 금융감독의 입장에서 리스크, 이제 국민들이 더 돈을 맡기기 때문에 리스크 입장에서 해야 되지만 그 방식 자체가 조금 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어쨌든 함영주 행장은 더 이상 분란이 커지는 거에 뭐 옳지 않았는지 어쨌든 자진 사퇴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어쨌든 연임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한 게 예. 함영주 행장이 2015년부터 그 하나은행장을 맡았는데 이게 제가 2015년 실적을 가져왔어요. 예. 4개 은행 실적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게 2015년 취임 당시 하나은행의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우리는 영업수익이라고 그러는데 예. 3조 4천억의 이익이 한 1,000억? 한 1조, 아니죠. 1조죠. 34조에 1조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예. 4개 은행 중에서 가장 낮았어요. 예. 그렇죠? 영업수익. 근데 예. 함 행장이 맡고 나서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 가장 낮았는데 함 행장이 맡고 나서 실적을 보시면 그 다음에 1조 6천억, 그 다음에 2조 7천억, 원래 3조. 결코 낮지 않습니다.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경영 상황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이 수익률을 보면 4개 은행 중에서 못한 편도 아니고 굉장히 잘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보면 4개 은행 중 꼴찌였는데, 꼴찌였는데 지금 이익률로 보면 거의 1, 2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률 예, 비율로 그렇죠. 보면 이익률로 보면 거의 뭐 상위권을 가 있기 때문에 지난 다음으로 높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함영장의 퍼포먼스가 낮지 않았다. 사실은 그 이유 빼고는 굳이 연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새로 신임 행장으로 내정된 지성규 이제 내정자 네. 부행장이시죠 현재는. 그렇죠. 어떤 분이신가요? 지 행장은 사실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나이 때문에 의외인가요? 나이 때문에 의외였습니다. 63년생입니다. 예. 63년생. 63년생이면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원래 은행의 명태 가장 나이예요. 63생이면 실제 각 지점을 가보시면 지점장들 나이입니다. 지금 은행 지점장들 나이가 66년생부터 63년생 사이가 대부분 지점장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지금 4대 은행 중에서 가장 젊은 분이었고 예. 최근에 4대 은행 행장들이 다 60년생을 다 넘어섰는데 그중 가장 젊은 분이시고, 근데 왜 됐느냐? 지금 은행 쪽의 추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글로벌이에요. 네, 글로벌입니다. 이분의 이제 이력을 좀 보시면 이제 밀양고등학교를 나오셨고 뭐 인쇄기계학과를 졸업 1989년이죠. 89년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에 바로 한일은행에 합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한일은행, 서울은행 뭐 합쳐가지고 하나은행이 됐고, 예, 예. 그 다음에 외환은행이 다시 합쳐서 지금 KB 하나은행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KB 하나에서는 이 맥이 있어요. 한일은행 출신이냐, 그렇죠. 서울은행 출신이냐. 한일은행, 서울은행 출신도 그렇죠. 아직까지 나눠져 있는. 나눠져 있죠. 그리고 지금은 크게 이제 서울은행, 한은행 한파 합쳐졌으니까. 음. 그 다음에 외환은행 출신 한파. 근데 외환은행 출신들은 지금 거의 임원도 많이 못 올라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을 못 펴고 있군요. 그런 네. 거죠. IF전님이 합쳐져가 하나은행 됐고, 외환위기 이때부터 외환 쪽으로 옮긴 거죠. 외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환은행에 있던 팀이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은행의 외환기획관리팀장을 그렇죠. 맡고 예, 예. 2000년에 홍콩 지점 차장으로 중국 쪽에 가면서 이분이 2004년도에 하나금융지주 차이나테스크 팀장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중국 법인을 만드는 멤버가 된 거죠. 그 팀장이 됐으니까 메인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중국 법인장을 이렇게 합니다. 가장 최근까지 한 거는 하나은행 글로벌 사업그룹 부행장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자기가 행장이 된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있었던 때에 중국 쪽 우리나라 은행들 실적을 한번 보면 이분이 왜 발탁이 됐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지금 시중은행 중에 중국 법인 단기 손익을 16, 17년도 몇 가져왔어요. 18년 아직 안 나와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은행이 제일 탁월합니다. 그렇네요. 예, 예. 원래 은행은 이제 내수 산업인데. 그렇죠. 우리은행이나 신한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갔는데 국민은행은 사실은 소극적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은행이 가장 탁월했고, 이게 지금 이제 외환은행 합병을 해서 이렇게 많은 거 아닌가요? 외환은행에서 내던 그 전에 하나은행이 지점도 많았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저는 이번에 지성규 행장이 부행장이 행장으로 갔던 어쨌든 성과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탁월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373억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만 가진 거니까 굉장히 큰 실적이고요. 어쨌든 타 은행에 비해서는 뭐 탁월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에 나 있는 우리나라 이제 법인 기준입니다. 예. 로 보면 신한은 베트남에 나와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잘 하고 있네요. 굉장한 성과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뭐 이쪽은 완전히 핫해요. 제가 지지난달에 하노이 가봤더니 정말 핫하더라고요. 주로 지점 영업으로 돈을 버는 건가요? 그런데 예. 신한은 완전 현지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현지인 성공에 거의 성공 발판을 마련해서 굉장히 모금사례가 됐고요. 실제 이 부분 때문에 신한에서는 광고를 되게 많이 합니다. 신한, 베트남 하노이 지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보면 하나은행이에요. 하나은행이 네. 2등, 유한공사 3등. 이제 요 법인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행장이 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은행의 돌파구는 현재 4차 산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수는 줄어들 것이고 이자 수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글로벌 전략과 블록체인 이런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쪽 새 이제 신임 행장 내정자는 네. 이제 중국통이신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젊은 내정자가 이제 내정이 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KB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합병된 지 3년 됐지만 조직이라는 게 쉽게
화학적으로 융합되기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은행과 예, 외환은행 예. 합병된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외환은행 출신들은 굉장히 스펙이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되게 프라이드도 프라이드도 강한 걸로 강하고 알고 있죠.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간 예. 기업으로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이제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 이런 데 그 정도급 이제 예, 했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거죠. 사실 상대적으로 서울은행이나 이쪽은 뭐 상대적으로 외환 출신들보다는 조금 덜 시중은행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조직적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 외환 출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량으로 외국계 통을, 그렇다고 외환의 출신을 뽑지는 않고 외국 통인 그 재행장을 전략적으로 행장으로 앉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성규 신임 행장 내정자 앞에 그 당면한 과제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부분의 그 이익이 이자 매대 마진으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금융이 강하려면 뭐 IB라든지 뭐 이런 쪽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은행들은 아직 그쪽으로 너무 문외한이고 실제 97년 이후에 외환이 들어오면서 그 몇 번 정부 주도로 은행을 일단 통폐합했잖아요. 예, 그렇죠. 통폐합한 이유가 야 최소한 자본금 400조 원 넘어야 돼. 그래야 글로벌에서 우리가 그래도 맞짱을 싸울 만은 해. 그래서 다 통폐합 시켜줬거든요. 그 통폐합을 해놨더니 글로벌 전략은 펴지 않고 애대 마진만 누리고 있는 게 사실 은행이란 말이에요. 쉽게 돈 버는 쉽게 거죠. 돈 버는 거죠. 예, 그리고 금리 차이로. 글로벌 전략, 그 글로벌하게 싸우라고 지주회사를 만들어줬어요. 예. 지주회사를 만들어주고, 지주회사를 만든 목적도 야 은행 중심하지 말고 보험, 증권 해가지고 시너지 만들어서 야 글로벌하게 IB도 하고 한번 싸워봐라고 해줬는데 이건 사실 안 하고 아직까지는 네. 은행 비중이 은행 비중이 엄청나게 너무 커서 높은 거죠. 저는 아무리 젊은 분이고 글로벌 감각이 있다고 하시면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할 것인가가, 시너지 어떻게 낼 것인가가 과제일 것 같고, 이제 이분 또 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을 또 어떻게 더 강히 밀어붙일까. 지금 중국만 성공하셨는데 다른 타 동남아 쪽이나 이쪽에도 어떤 전략을 펼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보면 은행들이 신한은 베트남에 강하고요, 하나는 중국에 강하고,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마다 다 입장이 좀 달라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미션을 해결할까가 새로 이제 선임된 지행장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이자로 번 돈 얼마쯤 되는지 아시나요?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 즉 예대 마진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인데요. 국내에서 예대 마진만 노리지 말고 눈을 세계로 돌려서 더 큰 시장을 겨냥하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지금 10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잖아요. 일단 세금이죠, 뭐. 예, 저기 현대중공업이 예. 실제 1조 5천 갖고 먹는 거예요. 막 쓰는 거지.